차가운 밤비가 서울의 아스팔트를 적시고 있었다. 네온사인이 빗물에 번져 흐릿한 수채화처럼 도시의 풍경을 그렸다. 서유진은 낡은 식당의 처마 밑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하루 종일 이어진 아르바이트와 전공 수업으로 온몸이 솜처럼 무거웠지만 그녀의 손에는 낡은 스케치북이 소중하게 들려 있었다. 그녀의 세상은 캔버스와 물감,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생활비 걱정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이 그녀가 온전히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자 잿빛 현실을 견디게 하는 한 줄기 빛이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김과 함께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늦은 시간이라 손님은 거의 없었다. 유진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뜨끈한 국수 한 그릇을 주문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무심코 스케치북을 펼쳤다. 연필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채웠다. 빗속을 헤치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지친 뒷모습, 창문에 맺힌 빗방울, 희미한 가로등 불빛까지 그녀의 눈에 비친 모든 것은 예술의 소재가 되었다. 그녀는 그림에 몰두하며 잠시나마 고된 현실을 잊었다. 딸랑 풍경 소리와 함께 식당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비에 젖은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치고 유진의 대각선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남자는 조용히 국수를 주문하고는 창밖을 응시했다. 그의 옆모습에는 깊은 고독과 알 수 없는 사연이 담겨 있는 듯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연필을 들어 그의 모습을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뚜렷한 콧날, 생각에 잠긴 듯한 눈매, 굳게 담은 입술. 그의 얼굴에는 평범함과 특별함이 기묘하게 공존하고 있었다. 그림에 집중하던 유진은 그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남자의 시선과 마주친 순간 유진은 화들짝 놀라며 스케치북을 덮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남자는 무례함을 지적하는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혹시 제 얼굴을 그리고 계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처럼 차분하고 낮게 깔려 있었다. 유진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변명처럼 들리는 말에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남자는 괜찮다는 듯 부드럽게 말했다. 아닙니다. 영광이네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림을 잠시 봐도 될까요? 그의 이름은 강지훈이었다. 유진이 망설이며 건넨 스케치북을 넘겨보던 그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정말 대단하네요. 평범한 풍경도 제 얼굴도 특별하게 만드는 재능이 있으세요. 그의 칭찬에 유진은 처음으로 낯선 사람 앞에서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가난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놓을 수 없었던 이유들을 털어놓았다. 지우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온 사람처럼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 안에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자신을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소개했다. 부모님은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아왔다고 했다. 그의 말에는 과장이나 꾸밈이 없었다. 오히려 너무나 담담해서 유진은 그의 삶 역시 자신만큼이나 고단했으리라 짐작했다. 비슷한 상처와 외로움을 가진 두 사람은 금세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들은 국수가 식는 줄도 모르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의 삶의 무게, 꿈,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까지. 낯선 식당에서의 우연한 만남은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운명처럼 느껴졌다. 비가 그치자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계산을 하며 유진의 국수값까지 함께 지불했다. 유진이 사양했지만 그는 재능 있는 예술가에게 하는 작은 투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라며 웃었다. 식당을 나서는 길, 그는 망설이다가 유진에게 연락처를 물었다. 앞으로도 유진 씨의 그림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더 듣고 싶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유진의 맘속에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다. 그녀는 수줍게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었고 두 사람은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훈과의 만남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 따뜻한 눈빛, 그리고 자신의 그림을 보며 감탄하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 사랑이나 연애는 사치라고 여겨왔던 그녀였다. 하지만 지훈은 그런 그녀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어쩌면 이 잿빛 세상에도 색을 칠해줄 사람이 나타난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기대하기 시작했다. 그의 정체가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신기루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다음 날 지훈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제는 즐거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유진 씨에게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유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을 잡았다. 저녁이 되자 지훈은 그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다.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평범한 공원이었다. 두 사람은 편의점에서 산 캔커피를 마시며 강변을 걸었다. 그는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소박하고 진솔한 모습이었다. 지훈은 강 건너편의 화려한 빌딩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불빛들 아래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꿈, 그리고 좌절이 뒤엉켜 있겠죠. 가끔 저곳을 보면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회의감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그의 옆에 서서 묵묵히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외로움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처럼 거대한 도시 속에서 홀로 떠있는 섬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 유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언젠가 자신만의 전시회를 열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꿈을. 그의 앞에서 유진은 솔직해질 수 있었다. 자신의 가난도 불안한 미래도 부끄럽지 않았다. 지훈은 그녀의 꿈을 비웃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유진 씨의 그림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겁니다. 제가 첫 번째 팬이 되어드릴게요 라며 그녀를 응원했다. 그의 지지는 유진에게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유진은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지훈과의 만남이 길지 않았지만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하고 익숙했다. 그는 그녀의 그림뿐만 아니라 그녀라는 사람 자체를 존중해주고 있었다. 그의 소박한 옷차림, 낡은 운동화, 평범한 말투까지 모든 것이 진실되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가 재벌 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그가 입고 있는 옷 한 벌이 자신의 몇 달치 생활비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강지훈은 그저 김민준이라는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한 마음이 통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며칠 후 유진은 학교 과제 때문에 오래된 시장을 찾았다. 시장 상인들의 활기찬 모습과 삶의 흔적이 묻어나는 풍경을 스케치하기 위해서였다. 한참 그림에 몰두하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뭘 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자 땀을 흘리며 짐을 나르고 있는 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유진을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웃으며 다가왔다. 그는 시장의 작은 식당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둘러댔다. 유진은 그의 성실한 모습에 더욱 깊은 호감을 느꼈다. 그날 유진은 지훈의 일을 도우며 시장 곳곳을 함께 누볐다. 지훈은 무거운 짐을 나르면서도 힘든 내색 하나 하지 않았고 상인들에게 깍듯하게 대했다.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유진의 눈에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다. 두 사람은 시장 한편에 앉아 함께 떡볶이를 나누어 먹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이었다. 유진은 이 남자가 자신의 첫사랑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그의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믿었기에 그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들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함께 낡은 영화를 보고 저렴한 맛집을 찾아다니고 서로의 힘든 하루를 위로해 주었다. 지우는 유진의 가장 큰 지지자이자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다. 유진 역시 지훈에게 잊고 있던 순수한 감정과 평온함을 선물했다. 그녀 앞에서 그는 더 이상 거대 그룹의 후계자가 아닌 사랑하는 여자의 미소를 보기 위해 노력하는 평범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이 거짓된 행복이 언젠가 끝날 것을 알면서도 차마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유진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지훈을 자신의 옥탑방으로 초대했다. 비좁고 낡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이 담긴 공간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방 한쪽 벽은 그녀가 그린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그림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의 시선이 한 그림에 머물렀다. 그것은 비 오는 날 식당에서 그렸던 그의 첫인상 스케치였다. 그는 그림을 보며 말했다. 이날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유진 씨를 만난 건 제게 주어진 가장 큰 행운입니다. 그의 고백에 유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유진은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지훈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부드럽게 그녀에게 화답했다. 좁은 옥탑방 안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들리는 듯 했다. 유진은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 남자가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화려한 야경 속에는 그들의 순수한 사랑을 위협하는 거대한 그림자가 조용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운명의 장난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을 뿐이었다. 유진과 지훈의 사랑은 낡은 캔버스 위에 덧칠해지는 유화처럼 나날이 깊고 선명해졌다. 그들의 데이트는 특별할 것 없었지만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함께 낡은 재개봉 영화를 보며 같은 장면에서 웃고 울었고 인적 드문 골목길을 손잡고 걸으며 서로의 천을 나눴다. 지훈은 유진의 가장 열렬한 후원자였다. 그는 그녀의 스케치북을 몇 시간이고 들여다보며 그녀의 재능에 감탄했고 물감 살 돈이 부족하다는 그녀의 혼잣말을 기억했다가 다음 날 최고급 물감 세트를 길에서 주었다는 엉뚱한 변명과 함께 건네주곤 했다. 유진은 그의 서투른 거짓말을 눈치챘지만 그의 따뜻한 마음에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녀에게 지훈은 팍팍한 현실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반대로 유진은 지훈에게 그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선물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그는 더 이상 LK그룹의 황태자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여자의 웃음을 보기 위해 떡볶이를 사들고 옥탑방 계단을 오르는 평범한 남자이고 싶었다. 이 거짓된 천국이 영원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는 기꺼이 그 달콤한 꿈속에 머물렀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그들의 관계에도 아주 미세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오후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보고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유진에게 미안하다는 눈짓을 보내고 잠시 자리를 피했다. 유진의 귀에 날카로운 영어 단어들이 드문드문 들려왔다. 적대적 인수, 이사회 소집, 리스크 관리. 평범한 회사원이 쓰기에는 너무나 전문적이고 무거운 단어들이었다. 잠시 후 돌아온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유진이 걱정스럽게 묻자 그는 회사에 급한 일이 좀 생겨서라며 애써 웃어 보일 뿐이었다. 또 다른 날 그들은 작은 갤러리를 구경하고 있었다. 한 무명 작가의 추상화 앞에서 유진이 그림의 구도와 색감에 대해 이야기할 때였다. 지훈은 무심코
이 작가는 유럽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으니 지금 투자해두면 5년 안에 최소 10배는 오를 겁니다. 특히 저 청색의 사용은 이라고 말했다. 그의 분석은 전문 큐레이터나 아트 딜러처럼 날카롭고 정확했다. 말을 하던 그는 스스로 놀란 듯 입을 다물었고 유진의 의아한 표정을 보고는 그냥 잡지에서 읽은 내용이라서요 라며 황급히 화제를 돌렸다. 유진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의 다정한 미소에 이내 의심을 거두었다. 그녀의 믿음은 너무나 견고해서 그가 감추려는 진실의 그림자를 애써 외면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가 차고 있는 시계가 스위스의 명품 브랜드 한정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가끔 무심코 튀어나오는 그의 고급스러운 취향이나 비범한 식견을 그저 그가 박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사랑에 빠진 여자가 흔히 그렇듯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다. 그가 만들어낸 가난하지만 성실한 청년이라는 허상 위에서 그녀는 행복이라는 이름의 아슬아슬한 성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유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계에서 강지훈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LK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은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것처럼 위압적이었다. 방금 전 유진과 통화를 끝낸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우고 냉철한 경영자의 얼굴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긴급 서류가 쌓여 있었고 비서는 쉴 새 없이 다음 일정을 보고했다. 그는 수천억 원이 오가는 계약서를 검토하고 경쟁사의 동향을 분석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룹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유진이 아는 다정하고 소박한 남자는 없었다. 오직 차가운 이성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젊은 CEO 강지훈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저녁이 되자 그는 아버지인 강대현 회장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해야 했다.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이 흐르는 식사 자리에는 그의 약혼 여인 윤채경도 함께였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채경은 국내 최대 로펌 대표의 외동딸로 아름다운 외모와 비상한 두뇌를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지훈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LK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그의 옆을 지키고 있었다. 강 회장은 지훈의 사생활을 문제 삼으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요즘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다는 소문이 들리더구나. 근본도 없는 계집애 하나 때문에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셈이냐. 지훈은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마주보았다. 제 사생활입니다. 회사 일에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습니다. 그의 반항적인 태도에 강 회장은 더욱 분노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LK의 것이다. 채경이와의 결혼을 서둘러서 쓸데없는 소문들을 잠재워라. 그게 네가 해야 할 의무다. 옆에 있던 윤채경은 와인잔을 우아하게 기울이며 미소 지었다. 회장님, 너무 걱정 마세요. 지훈 씨도 곧 제자리로 돌아올 현명한 사람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유진을 향한 서늘한 경멸과 승자의 여유가 담겨 있었다. 지훈에게 그 식사 자리는 지옥과도 같았다. 모든 것이 철저한 계산과 거래로 이루어진 세계. 사랑도 결혼도 가족도 모두 경영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유진에게 달려가고 싶었다. 그녀의 작은 옥탑방, 낡았지만 온기가 가득한 그곳만이 그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그는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최고급 세단에 몸을 실은 그는 운전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는 대신 피곤한 눈을 감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휴대폰 배경화면에는 햇살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유진의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는 유진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를 속이고 있었다. 그녀의 순수한 사랑을 자신의 이기적인 안식처로 삼고 있었다.
언젠가 이 모든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 그녀가 받게 될 상처를 생각하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는 차마 나지 않았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이 거짓된 천국은 산산조각 나고 그녀를 영원히 잃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는 유진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보고 싶다. 세 글자에는 그녀를 향한 절절한 그리움과 차마 말하지 못하는 미안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몇 초 뒤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다. 나도 오늘 하루도 힘들었죠. 힘내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그는 결국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그저 고된 하루를 보낸 평범한 연인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유진은 자신의 옥탑방 침대에 누워 지훈의 메시지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쪼개 그에게 줄 스웨터를 뜨고 있었다. 비록 비싼 선물은 아니지만 자신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받고 기뻐할 그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창밖의 별을 보며 지훈과의 미래를 그렸다. 언젠가 작은 전시회를 열면 그가 가장 앞자리에서 자신을 위해 박수 쳐주는 모습을. 소박하지만 행복한 그런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그녀의 순수한 꿈 위로 거대하고 차가운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윤채경은 이미 사람을 시켜 강지훈의 뒤를 밟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지훈과 유진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시장을 걷는 모습이 담긴 사진 몇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 유진의 초라한 행색을 보며 채경은 경멸 어린 미소를 지었다. 감히 이런 애 따위가 내 자리를 넘봐? 그녀는 이 순진한 사랑 노름을 끝낼 가장 잔인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떠올리고 있었다. 거짓된 천국이 무너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서유진은 며칠 밤낮으로 정성껏 든 스웨터를 선물 상자에 담으며 설레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오늘 저녁은 지훈과 만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다. 비록 거창한 파티는 아니지만 그와 함께라면 옥탑방의 작은 촛불 하나만으로도 세상 가장 행복한 기념일이 될 터였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그녀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서유진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진 작가 후원재단인 아르누보 파운데이션입니다. 작가님의 포트폴리오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오늘 저녁 저희가 주최하는 파티에 귀하를 특별히 초청하고 싶습니다. 메시지에는 최고급 호텔의 이름과 시간, 그리고 파티 초대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유진은 어안이 벙벙했다.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제출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연락이 온 것일까?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신진 작가에게 주어지는 후원의 기회라는 말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훈에게 약속을 조금 미뤄야 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한테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지도 몰라. 일이 끝나는 대로 바로 달려갈게. 유진은 옷장 속에서 가장 아끼는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단아한 매력을 가장 잘 살려주는 옷이었다. 약속 장소인 호텔 연회장에 도착한 그녀는 화려하고 거대한 풍경에 압도당했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우아하게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라는 생각에 위축되었다. 그녀는 약속했던 재단 관계자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갈 때쯤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시선이 집중되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영상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LK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영상이었다. 유진은 재개 행사에 잘못 찾아왔다고 생각하며 자리를 뜨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사회자가 무대 위로 한 사람을 소개했다. LK그룹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리더, 강지훈 신임 대표이사님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익숙한 이름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조명이 켜진 무대 중앙으로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알던 남자가 아니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최고급 슈트를 입고 머리는 한치에 흐트러짐 없이 정돈된 모습. 수백 명의 시선 앞에서도 당당하고 여유로운 태도. 그에게서는 더 이상 가난하지만 성실한 청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젊은 경영자 강지훈이었다. 스크린에는 그의 이름과 직책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LK그룹 대표이사 강지훈. 유진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그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거짓말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훈이 성공적으로 연설을 마치자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윤채경이 자연스럽게 무대 위로 올라가 그의 팔짱을 꼈다. 사회자는 기다렸다는 듯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두 분의 아름다운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강지훈 대표님과 윤채경 영예의 약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그 모습은 유진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첫사랑이라 믿었던 남자. 자신의 운명이라 생각했던 그가 사실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벌그룹의 CEO였고 심지어 아름다운 약혼녀까지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사기극이었다. 그때 악마처럼 우아한 미소를 지은 윤채경이 유진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유진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네가 서유진이니? 직접 보니 생각보다 더 볼품없네. 오늘 널 이곳에 부른 건 나야.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할 것 같아서. 채경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모든 단어에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내가 감히 넘볼 수 있는 남자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니? 이건 내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이 돈 받고 다시는 지훈 씨 앞에 나타나지 마. 채경은 가방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유진의 가슴팍에 던지듯 안겨주었다. 모욕감과 배신감에 유진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돈 봉투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필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이 소란을 발견한 지훈이 무대에서 급하게 내려왔다. 그는 유진의 창백한 얼굴과 바닥에 흩어진 돈을 보고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유진아. 그가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유진은 마치 독이라도 묻은 듯 거칠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과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깊은 상처만이 가득했다. 내 이름 부르지 마. 그리고 내 몸에 손대지 마. 역겨우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가난해도 정직했어. 당신 같은 거짓말투성이 사기꾼이 아니었다고. 당신 대체 누구야? 그녀의 절규는 소란 속에서 흩어졌지만 지훈의 심장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새겨졌다. 유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뛰쳐나왔다. 지훈이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강 회장의 경호원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어딜 가려는 개냐? 이 중요한 자리에서 망신을 자초할 셈이야. 아버지의 호통과 그를 붙잡는 채경의 손,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지훈은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그는 수많은 인파 너머로 사라지는 유진의 작은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거짓된 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호텔을 빠져나온 유진은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정처 없이 걸었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과 뒤섞였다. 그를 처음 만났던 그날 밤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의 비는 더 이상 운명이나 낭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순수했던 사랑과 믿음을 조롱하는 차갑고 잔인한 현실일 뿐이었다. 가방 속에 들어있는 이제는 주인을 잃어버린 스웨터의 감촉이 그녀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그녀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고 이제 그 폐허 속에는 그녀 혼자만이 덩그러니 남겨졌다. 옥탑방으로 돌아온 유진은 며칠 동안 시체처럼 누워 있었다. 천장의 낡은 벽지는 그와 함께 꾸었던 달콤한 꿈의 잔해처럼 보였고 방 안의 모든 물건은 그의 흔적을 담고 그녀를 조롱하는 듯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어느 새벽,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슬퍼하는 것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짓일 뿐이었다. 그녀는 결심한 듯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치우기 시작했다. 함께 찍은 사진은 삭제했고 그가 선물했던 작은 화분은 창밖에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아직 미련이 남아 상자 속에 넣어두었던 손뜨개 스웨터를 꺼내 가위로 잘라버렸다. 한 올 한 올 그녀의 사랑과 믿음이 잘려나가는 소리가 났다. 그날 이후 서유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지독할 정도로 일과 학업에만 몰두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들끓는 배신감과 분노, 절망은 모두 캔버스 위로 옮겨졌다. 예전에 그녀의 그림이 따뜻하고 서정적이었다면 이제 그녀의 그림은 폭풍처럼 격렬하고 불꽃처럼 뜨거웠다. 붓질은 거칠어졌고 색채는 극단적으로 대비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서진 심장의 파편들을 물감 삼아 그림을 그렸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예술은 더욱 깊어지고 강렬해졌다. 그녀의 작품들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날카로운 힘을 갖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달라진 그녀를 걱정했다. 독하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을 새워 그림을 그리며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말릴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반드시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겠다는 독한 결심이 서려 있었기 때문이다.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만들어준 거짓된 천국 없이 오직 서유진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세상에 설 것이라는 맹세였다. 그녀는 졸업 전시회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시면이라는 제목의 연작은 그녀의 고통과 상처, 그리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려는 의지를 담아낸 역작이었다. 한편 강지훈은 생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다. 그는 수십 번이나 그녀의 옥탑방을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빗속에서 애타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짖어도 대답 없는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신의 안식을 위해 그녀의 순수한 세상을 무너뜨린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다. 회사에서는 그의 스캔들을 수습하고 아버지의 분노를 감당해야 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강대현 회장은 아들의 나약함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지훈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호되게 질책했다. 아직도 그 계집애를 못 잊은 개냐. 너 때문에 LK그룹의 명예가 얼마나 실추되었는지 알고나 있어. 강 회장은 당장 윤채경과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들이 아니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채경이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대답에 강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제정신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서 모든 걸 빼앗아 가셔도 좋습니다. 대표이사 자리도 LK의 후계자 자리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까지 아버지 마음대로 하실 수는 없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정면으로 반항하는 아들의 모습에 강 회장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훈이 단순히 어린애 같은 반항을 하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된 사람의 것이었다. 부자 사이의 냉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지훈은 회사 일에만 몰두하며 아버지와의 대화를 거부했고, 강 회장은 그런 아들을 압박하기 위해 그의 모든 권한을 조금씩 박탈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유진의 졸업 전시회 날이 되었다. 소문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지훈은 망설임 끝에 조용히 전시회장을 찾았다. 그는 멀리서 유진의 모습을 발견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성숙해 보였다. 교수님과 평론가들의 칭찬에 담담하게 미소를 짓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상처받은 소녀의 모습은 없었다. 자신의 힘으로 우뚝 선 한 사람의 예술가가 있을 뿐이었다. 지훈은 차마 그녀에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작품 앞으로 다가갔다. 시면이라는 제목의 그림들, 거칠고 어두운 색채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한 줄기 빛을 향해 나아가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느껴졌다. 그는 그림 속에서 유진의 고통과 절규를 보았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근원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깨달았다. 지금 자신이 그녀 앞에 나타나는 것은 그녀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그는 그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다. 유진의 작품은 한 유명 갤러리의 관장 눈에 띄었고, 그녀는 졸업과 동시에 작가로서 계약 제의를 받았다. 또한 한 중견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까지 들어왔다. 유진은 고민 끝에 디자인 회사에 입사하기로 결정했다. 예술가로서의 길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자신의 힘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거나 의존하고 싶지 않았다. 첫 출근 날, 유진은 작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화려한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아닌 복잡하게 얽힌 보통 사람들의 거리 풍경이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가슴 벅찬 희망이 차올랐다. 이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이다. 배신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 욱신거렸지만 이제 그 상처는 더 이상 그녀를 주저앉히지 못했다. 오히려 그 상처는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갑옷이 되어 주었다. 서유진의 홀로서기는 그렇게 고요하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서유진은 더 이상 세상 물정 모르는 미대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중견 디자인 회사 스페이스 앤 드림에서 가장 촉망받는 실장이 되어 있었다.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실력을 인정받은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 앞에 가난한이라는 수식어 대신 유능한이라는 평가를 붙일 수 있게 되었다. 과거의 상처는 희미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그녀에게는 있었다. 그녀는 오직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단단하고 독립적인 전문가로 거듭났다. 회사는 창립 이래 가장 큰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후원하는 대규모 공공예술 공간 드림 스페이스 프로젝트의 설계 공모였다. 최종 후보에 오른 유진의 팀은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밤샘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유진은 팀을 이끌며 카리스마 넘치게 의견을 조율하고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였다. 그녀의 열정과 재능에 팀원들은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다. 마침내 치열한 경쟁 끝에
유진의 팀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무실은 온통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계약을 위해 클라이언트 본사를 방문하는 날, 유진은 프로젝트의 후원 기업이 바로 LK그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다. 애써 잊으려 했던 과거의 악몽이 눈앞에 되살아났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이 프로젝트는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팀 모두의 피와 땀이 담긴 결과물이었다. 무엇보다 여기서 도망치는 것은 과거의 상처 앞에 무릎 꿇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결심했다. 그를 다시 만나더라도 오직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당당하게 마주하겠다고. LK그룹의 거대한 빌딩, 그리고 숨 막힐 듯 낯익은 회의실. 유진은 팀원들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섰다. 테이블 상석에는 3년 전보다 더욱 냉철하고 무게감 있는 경영자가 된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시간을 거슬러 운명의 장난처럼 다시 마주하게 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지훈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것을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완벽하게 통제된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총괄을 맡은 스페이스 앤 드림의 서유진 실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지훈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계약을 진행했다. 강지훈 대표입니다. 서 실장님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우리 그룹의 수건 사업인 만큼 최고의 결과물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지극히 사무적이었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과거의 연인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갑과 을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다. 지훈은 몰라보게 성장한 그녀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빛나는 눈빛은 그에게 깊은 회한과 함께 낯선 경외심마저 느끼게 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윤채경과 강대현 회장의 귀에 들어갔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훈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채경은 유진의 등장을 자신의 자리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강 회장 역시 아들이 아직도 과거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들은 유진을 이 프로젝트에서 그리고 지훈의 인생에서 다시 한번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지난번에는 너무 점잖게 내쫓았어. 이번에는 재기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짓밟아줘야지. 윤채경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뜩였다. 음모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자마자 교묘하게 실행되었다. 유진의 팀이 주문한 특수 자재가 갑자기 통관 문제로 발이 묶이는가 하면 중요한 설계 도면 파일이 보고 회의 직전에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로 손상되는 일이 벌어졌다. 단순한 사고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유진은 이것이 누군가의 의도적인 방해 공작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밤을 새워 대체 자재를 수소문하고 백업해둔 자료를 바탕으로 도면을 복구하며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했다. 그녀의 위기 대처 능력은 오히려 팀원들의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지훈 역시 이 모든 비정상적인 사건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진을 도왔다. 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압력을 넣고 서버 보안팀을 시켜 파일 손상의 원인을 비밀리에 조사하게 했다. 하지만 그는 유진에게 자신의 도움을 드러낼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며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는 노력을 짓밟는 행위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저 그녀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키는 그림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계속되는 방해 공작에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문제의 최종 책임자인 강지훈과의 단독 면담을 요청했다.
늦은 밤 그의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단둘이 마주 섰다.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강 대표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LK그룹 내부에서 누군가 이 프로젝트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까? 만약 저희 회사와 일할 의향이 없으시다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당신들 내부의 권력 다툼에 이용당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녀의 당돌하고 직설적인 태도에 지우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며 돌아서던 과거의 여린 소녀가 아니었다. 자신의 일과 팀을 지키기 위해 거대 그룹의 대표와도 맞설 줄 아는 강인한 프로였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서 실장님과 당신의 팀이 어떤 외부 요인에도 방해받지 않도록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 올랐고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과거의 상처 속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이번에야말로 그녀를 제대로 지켜내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강지훈의 약속 이후 프로젝트는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더 이상의 방해 공작은 없었고 유진의 팀은 뛰어난 실력으로 모두를 만족시키며 프로젝트의 핵심 디자인을 완성해 나갔다. 유진과 지훈은 공적인 자리에서 마주칠 때마다 엄격하게 선을 지켰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미묘한 신뢰와 복잡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을 위해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주는 그를 느끼고 있었고, 지훈은 스스로의 힘으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녀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아슬아슬한 평화가 그들 사이에 감돌았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최종 디자인 시안 공개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아침, 대한민국은 한 인터넷 언론의 단독 보도로 발칵 뒤집혔다. LK그룹 드림스페이스 프로젝트 충격적인 표절 논란. 서유진 실장 해외 유학생 디자인 도용 의혹. 기사에는 유진의 디자인과 놀랍도록 유사한 한 해외 미대생의 졸업작품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교묘하게 조작된 날짜와 스케치들은 마치 유진이 표절한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였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가난했던 과거를 들추며 성공을 위해 재벌 3세 CEO를 유혹한 야심가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웠다. 세상의 모든 비난이 화살이 되어 유진에게 쏟아졌다. 회사 전화는 불이 났고 그녀의 개인정보는 인터넷에 유출되었다. 기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와 그녀를 괴롭혔다. 3년 전의 악몽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끔찍한 현실이었다. 그때는 사랑을 잃었지만 지금은 그녀가 피땀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 그녀의 경력, 명예, 그리고 자존심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거대한 거짓의 파도 앞에서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침몰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윤채경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마지막 공격이었다. LK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강대현 회장과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훈에게 돌렸다. 네가 사적인 감정으로 저런 여자에게 프로젝트를 맡긴 순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당장 저 계집애와 회사를 계약 파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라. 그리고 채경이와의 결혼을 발표해서 이 사태를 수습해. 그게 네가 살고 회사가 사는 유일한 길이다. 그들은 지훈 앞에 유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내밀었다. 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굳은 얼굴로 사과문을 내려다보았다. 이 종이 한 장이면 자신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유진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것이다.
그의 뇌리에는 3년 전 비를 맞으며 절망적으로 돌아서던 그녀의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2번 다시 그녀를 혼자 아프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도망치거나 외면하지 않겠다고. 그는 망설임 없이 사과문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비서에게 지시했다. 기자회견을 열어주세요. 사과가 아닌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입니다. 기자회견장은 LK그룹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모두가 강지훈 대표가 서유진을 희생양 삼아 회사를 구하는 예상된 시나리오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 회장과 윤채경 역시 승리를 확신하며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굳은 표정의 지훈이 연단에 섰다. 수많은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가 입을 열었다. 먼저 이번 사태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그룹의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의 말에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어진 그의 발언은 장내를 순식간에 충격에 빠뜨렸다. 그러나 서유진 실장의 표절 의혹은 명백한 거짓이며 한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조작된 사건임을 밝힙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동요하지 않고 그의 팀이 밤새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유진의 대학 시절 작업 파일에 담긴 원본 타임스탬프, 표절을 주장한 유학생의 증거가 디지털 조작되었음을 밝히는 전문가 분석 보고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채경의 측근이 그 유학생에게 돈을 건네며 사건을 사주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까지. 모든 진실이 만천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그룹 내부의 부패한 세력이 저를 몰아내기 위해 벌인 추악한 음모의 일부입니다. 그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사들의 비리 증거까지 폭로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건싸움을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저는 거짓과 음모로 얼룩진 회사를 이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LK그룹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는 마치 유진에게 말하는 듯 진심을 담아 덧붙였다. 서유진 실장님은 누구보다 뛰어난 재능과 강한 신념을 가진 분입니다. 모든 잘못은 그녀가 아닌 저희에게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 충격적인 소식으로 들끓었다. 강대현 회장은 자신의 의자에서 쓰러지듯 주저앉았고 윤채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하며 파랗게 질려갔다. 같은 시각 자신의 사무실에서 홀로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유진은 숨죽여 울고 있었다.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모습을,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그녀는 모두 지켜보았다. 3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그녀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 단단했던 무언가가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원망의 벽이 아닌 그를 향한 마지막 사랑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세상은 강지훈이 던진 진실의 폭탄으로 인해 거대한 후폭풍에 휩싸였다. LK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강 회장 일가는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았다. 윤채경과 사건에 연루된 이사들은 즉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아하고 지적인 여성으로 칭송받던 윤채경은 이제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조사실로 향하는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녀가 평생을 걸고 지키려 했던 모든 것, 명예, 부, 그리고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강대현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철옹성이 자신의 아들 손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병실에 홀로 누워있는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아들에게 강요했던 것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뒤늦은 후회였지만 이미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었다. LK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고 강씨 일가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반면 서유진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다. 세상의 모든 오해와 비난은 사라지고 그녀에게는 거대 권력에 맞서 자신의 명예를 지켜낸 용기 있는 디자이너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그녀의 회사와 동료들은 그녀를 전적으로 지지했고 중단되었던 드림 스페이스 프로젝트는 국민적인 관심과 응원 속에서 재개되었다. 모두가 그녀가 프로젝트를 계속 이끌어주길 바랐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경력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기쁨 대신 텅 빈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유진은 수소문 끝에 지훈이 머무는 곳을 찾아갔다. 그곳은 화려한 강남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강북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소박한 오피스텔이었다. 문을 열고 나온 그는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다. 모든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는 그녀를 보고 놀라는 대신 올 줄 알았다는 듯 담담한 미소를 지었다. 어서 와요. 그의 말에 유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거실. 유진은 마침내 3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질문을 꺼냈다. 왜? 처음부터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숨이 막혔어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길, 짜여진 인생, 단 한순간도 나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죠. 그러다 당신을 만났어요. 비 오는 날 작은 식당에서 그림을 그리던 당신을. 그는 유진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진솔했다. 당신 앞에서는 그냥 평범한 남자가 되고 싶었어요. LK그룹의 후계자가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서 사랑받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심이었죠. 그 거짓말은 당신을 만나기 위한 비겁한 수단이었지만 당신을 사랑했던 마음은 단 한순간도 거짓인 적이 없었어요.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 모든 웃음, 모든 순간이 내 인생의 유일한 진실이었어요. 그의 고백에 유진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면서 자신의 상처를 토해냈다. 그의 거짓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배신감이 자신의 세상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살아야 했는지를. 지훈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그녀의 모든 아픔을 묵묵히 받아냈다. 그녀의 눈물이 잦아들었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당신을 아프게 해서 용기 내지 못해서 그리고 너무 늦게 모든 것을 바로잡아서 정말 미안합니다, 유진 씨.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 앞에서 유진은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기만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사랑 앞에서 비겁했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서툴고 아픈 사람이었다. 지훈은 그녀가 자신을 용서하거나 다시 받아주길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그저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그것이 자신에게 내려진 벌이자 유일한 속죄라고 말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일어나요. 나한테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결심한 듯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재벌 3세 강지훈과 가난한 미대생 서유진이 아니라 그냥 강지훈이라는 남자와 서유진이라는 여자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아주 천천히. 그녀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오열했다. 길고 길었던 상처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진심이 서로에게 닿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2년 후 서울의 중심부에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했다. 한때 표절과 음모의 폭풍이 휘몰아쳤던 드림 스페이스 프로젝트 부지는 이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복합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오늘 그곳의 공식 개관식이 열렸다. 단상 위에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주역,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건 디자인 스튜디오 유진의 대표가 된 서유진이 서 있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녀는 2년 전보다 한층 더 성숙하고 당당했다. 그녀는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 공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위로를 주는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행사장 한쪽 구석에서 한 남자가 흐뭇한 미소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강지훈이었다. LK그룹을 떠난 그는 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다. 넥스트 챕터라는 이름의 작은 벤처 캐피탈을 설립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젊은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의 회사는 LK그룹에 비하면 아주 작았지만 그 안에는 권력욕이나 허세 대신 그의 신념과 철학이 오롯이 담겨 있었다. 그는 비로소 돈의 주인이 아닌 돈을 가치 있게 쓰는 법을 아는 진정한 경영자가 되었다.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공간 속에서 재회했다. 유진은 인파 속에서도 한눈에 그를 찾아냈다. 왜 저기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녀의 가벼운 타박에 지우는 웃으며 답했다. 오늘은 서 대표님의 날이니까요. 저는 조용히 박수만 쳐드리는 게 제 역할이죠. 그들의 대화는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더 이상 불안한 비밀도 아픈 상처도 그들 사이에 남아있지 않았다.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존중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공원을 걸었다. 유진이 디자인한 산책로, 그녀가 직접 고른 나무들, 그리고 시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간. 이 모든 것이 그들이 함께 겪어낸 시간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한 벤치에 앉아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연락하셨어요. 당신에게, 그리고 나에게 정말 미안했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강대현 회장은 병상에서 일어난 후 모든 경영에서 손을 떼고 조용한 시골에서 지내고 있었다. 용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길고 길었던 부자 간의 전쟁은 희미하게나마 화해의 실마리를 찾고 있었다. 윤채경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해외로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과거는 그렇게 제자리를 찾아 흘러가고 있었다. 그들의 행복은 더 이상 화려한 파티나 값비싼 선물로 증명되지 않았다. 그들의 행복은 소박한 일상 속에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보내기 위해 그들만의 보금자리로 향했다. 거대한 저택이 아닌 유진의 그림과 지훈의 책으로 가득 찬 아늑한 집이었다. 지훈이 서투른 솜씨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유진은 소파에 앉아 그의 모습을 스케치했다. 3년 전 비오는 국수 가게에서 처음 그를 그렸던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 그녀의 연필 끝에서 그려지는 그의 모습에는 외로움 대신 따뜻한 행복이 담겨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지훈이 물었다. 그 국수 가게 아직도 있을까요? 유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하지만 없어져도 괜찮아요. 우리에겐 이제 돌아갈 추억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있으니까. 그렇다. 그들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과거의 아픔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고, 이제 그들은 그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유진은 작업실에 놓인 새하얀 캔버스 앞에 섰다. 지훈이 그녀의 등 뒤로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다. 이번에는 뭘 그릴 거예요? 그의 질문에 유진은 붓을 들고
뒤를 돌아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사랑과 확신으로 반짝였다. 우리요.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는 그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우리의 미래를 그릴 거예요. 캔버스 위로 첫 번째 붓터치가 시작되었다. 가난했던 그녀와 재벌 CEO였던 남자의 이야기는 끝났다. 이제 두 사람의 이름으로 완성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들만의 해피엔딩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